네, 그럼 두 번째 기조 강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기조 강연은 휴넷의 홍정민 소장님께서 직업훈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정민 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넷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HRD라 부르거든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부르고 미국에서 아마 L&D라 부르는데 최근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직업훈련 자체도 기업들이 모두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니까 직업훈련은 왜 디지털이 안 되냐라는 것들이 요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직업 쪽에서 보면은 코로나 플러스 재택근무라는 게 일반화됐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래스룸 딜레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인 학습 대상으로 하는데 꼭 교실에서 배워야 될까라는 의구점이 글로벌하게 계속 생기고 있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로 받을 수 있는 게 찰스 제닝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그 총괄님께서 설명해 주신 702010 모델을 주창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당신이 가장 큰 배움은 어디서 배웠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20%는 클래스룸에서, 나머지는 다 워크플로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그 산업화 이후로 어떤 교실의 모습과 똑같이 기업 교육도 실행해 왔습니다. 즉 클래스룸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연수원에서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너가 알아서 적용해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디지털의 발달과 코로나의 생성으로 러닝 인 더 워크플로어라는 단어가 워크플로어 러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든 기업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왜 클래스룸에서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시할 때 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지털화 다 하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라고 봤을 때 직업훈련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워크플로우 러닝입니다. 즉 일과 학습을 결합시킨다는 거죠. 그동안 근데 HRD에서 되게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WLP나 702010이나 되게 이론적으로는 일하면서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한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는 지금 워크프로우 러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클래스룸에서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클래스룸이 아니라 결국 워크플로어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들이고 크게 제가 정리를 했을 때 크게 학습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중심인 마이크로 러닝이랑 러닝 전이라고 학습을 이벤트가 아니라 학습을 여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프로그램 공급 방식이고요. 기업에서는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기억한 거를 활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러닝 리인포스먼트라고 하거든요. 학습 강화랑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 요 세 가지 개념이 좀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이 워크프로우 러닝을 되게 강화시키는, 부스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LXP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마이크로 러닝이 왜 업무 공간에서 가장 결합이 잘 됐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러닝의 정의는 5분 이내 컨텐츠를 얘기하거든요. 되게 짧은 컨텐츠를 얘기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를 얘기하는데요. 즉 요즘 아이들이 뭘 모르면 전부 다 유튜브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바로 실행을 하죠. 왜 업무 현장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 기업마다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러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러닝 자체가 업무 프로세스와 짧기 때문에 잘 결합된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개념이 모르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로 러닝은 2017년부터 직업훈련의 메인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모바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을 습득할 때 90% 이상이 TV일까요? PC일까요? 모바일일까요?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모바일이라는 거죠. 네. 이 모바일에 적합한 영상은 되게 짧다라는 겁니다. 유튜브가 1위부터 50위까지 인기 컨텐츠를 놓고 봤을 때
러닝 타임을 보면 2분 43초밖에 안 됩니다. 모바일로 보는 것들은 되게 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적합한 컨텐츠가 뭐다? 바로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패턴이, 현대인들의 학습 패턴이 바뀐 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지 않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가 뭐냐면 2박 3일짜리 컨텐츠도 아니고 클래스룸 컨텐츠도 아니고 이러닝도 아니고 바로 이 짧은 영상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가 지금 2030년까지 거의 75% 정도를 워크포스로 차지합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바로 이 짧은 컨텐츠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러닝으로 각 기업마다 유튜브라는 채널을 만드는데 이 유튜브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기업에다 공급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러닝 인게이지먼트라는 겁니다. 즉 학습 몰입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혼자 학습할 때랑 이 클래스룸에 계실 때랑 되게 몰입 정도가 되게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몰입의 이슈가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컨텐츠의 영역과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학습 환경이 있고 동료 학습자가 옆에 앉아 있고 저랑 아이 컨택도 가능하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러면서 교구제도 있고 학습 분위기도 있습니다. 클래스룸 중심의 어떤 교육은 이 모든 게 매니지먼트 케어가 강사 또는 운영자에 의해서 다 케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뭐만 넘어갔다? 컨텐츠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직업훈련에서도 저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학습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느낍니다. 대기업에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학습을 하고요. 중소기업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로 가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무크를 설명드리면 무크 컨텐츠가 코세라 유다시티 지금 유데미도 대표적인 무크인데요. 이 무크가 가장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수료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MIT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수료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5에서 한 10%로 다 기결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매니지먼트 케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온라인 환경에서는 컨텐츠 영역 플러스 매니지먼트 케어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만큼 학습 몰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영역이 무크의 사례가 코세라에서 어떤 걸 하냐면 워낙에 수료율이 낮다 보니까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걸 만듭니다. 시그니처 트랙이 어떤 거냐면 사인을 이렇게 하면은 또 심지어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유료를 돈을 내면 나를 되게 온라인 학습을 하는 동안 되게 괴롭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카톡은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메일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렇게 되게 독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랬더니 5에서 10%인 수료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50%를 넘어갑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 매니지먼트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약컨대 왜 그러면 온라인 학습자들의 세 가지 어떤 애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학습 컨텐츠를 볼 때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는 끝까지 보더라는 거죠.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면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보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AI와 빅데이터가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죠.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자들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컨텐츠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이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적도 안 하고 동료 학습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되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방식.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배지를 달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자신감을 계속 불어주는 어떤 매니지먼트 케어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학습자들은 외롭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죠. 교수자들도 물론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함께 학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C사를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로 마이크로러닝 서비스를 하는데요. 최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관심 분야를 설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난 5개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마이크로 러닝 단위로 계속 5개씩을 추천해줘요.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관심사인 컨텐츠와 유사 학습자가
봤던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서 학습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되게 돋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신감을 강화하는 건데요.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보거나 참여를 하면은 포인트를 계속 줘요. 포인트를 주면 이 포인트가 쌓이면 어떤 몰에 가서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가 무크의 수료율인데 결국은 무크가 처음에 100만 명씩 시작하지만 몇몇 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또 관계성이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박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 입과를 하자마자 반드시 멘토를 붙여줍니다. 멘토를 붙여줘서 이 학습자의 어떤 학습 경로와 학습 동료를 전담해서 관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벤치프랩이라는 사이트인데 벤치프랩에서 간단한 건데 매니지먼트 케어해야 되는 간단한 건데 온라인 토론방을 붙여준 거랑 붙여주지 않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15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러닝 전인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학습은 이벤트였습니다. 행사였고 이벤트고 이벤트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형식이었는데 업무는 프로세스입니다. 왜 학습은 이벤트일까요? 그러니까 즉 러닝 전이 학습을 여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업무 프로세스와 학습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섞고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다양한 학습 경험들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서 러닝 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게 교실이나 연수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가정한다. 온라인 연수 가정한다면 러닝 전이는 워크프로에서 이 학습을 여정처럼 학습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H백화점 사례인데요. 과거에는 승진급자 과정을 2박 3일 내지는 1박 2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개월 단위의 학습 여정으로 승진급자 계층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닝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오프라인 안 되니까 벌추얼 러닝을 한 다음에 독서 학습을 하고 마이크로 러닝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식의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러닝 전인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휴넷 MBA 사례인데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냥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유튜브, 그다음에 트렌드 캐칭 아니면 액션 툴킷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아줘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면서 워크프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AI와 메타버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AI는 AI가 있다고 해서 그냥 교육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러닝, 러닝 저니 그리고 함께한 학습 이 모든 면에서 AI가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준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스터로서의 AI인 거죠. 인공지능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육 담당자의 프로세스를 보고 저희가 가장 AI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대시보드, AI 아바타 강사, 큐레이션 챗봇 정도인데요.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큐레이션 보통 보면은 기업체 컨설팅을 들어갈 때 데이터 전처리나 이거 쭉 들어가는데 가장 원하시는 게 지금 두 개예요. 그래서 큐레이션과 그리고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큐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학습 경로 유사성이라고 해가지고 과정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학습자들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습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학습자가 마케팅을 하는 대리 2년차에 누구다라고 하면 과거의 마케팅 대리 2년차가 학습했던 내용이나 추천했던 내용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학습 경로를 되게 비슷하게 해주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학습 내용 유사성 큐레이션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원하는 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좀 원하시는데 STT라고 해가지고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컨텐츠를 다 그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사성을 비교해서 A 컨텐츠와 B 컨텐츠가 70%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A 컨텐츠를 본 사람한테 B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굳이 AI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태깅 방식입니다. 태깅 방식에서 학습자의 정보를 최대한 태깅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정보를 최대한 태깅으로 모아서 이 태깅들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들어오자마자 관심 분야, 직급, 직무 분야를 입력하게 만들고 이 컨텐츠마다 5 내지는 8개 정도의 태깅을 붙여요. 5분짜리 컨텐츠마다 5 내지 8개 태깅을 붙여서 이 태깅들이 매칭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방식이 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금 쓰였던 사례들인데 이렇게 빨간색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간 것들이 AI로 매칭해주는 경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로 해주는 게 한 30% 정도가 클릭률이 높아요. 네.
여기는 빅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입니다. 우리가 교육 담당자나 어떤 사람을 육성하는 일을 할 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계기판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뭐 직업 훈련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육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하면 교육 담당자나 교육 관리자가 쉽게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이끌어가겠다는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직급, 직무, 직책,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이라든지 임직원들이 많이 듣는 부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어떤 교육 정책을 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학습자 대시보드와 관리자 대시보드가 따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학습자 대시보드 안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워드 클라우드 기능 이용해서 어떤 거를 많이 검색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내용을 많이 학습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챗봇입니다. 자연어 기능을 해가지고 챗봇을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많이 쓰이는 게 학습 동료에 많이 쓰입니다. 즉 푸시 기능은 학습 동료에 많이 쓰는 게 이 사람이 뭐 예측이 가능해서 수료율이 몇 %라고 하면 챗봇으로 계속 날려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강을 하셔야 수료율이 올라갈 거예요라는 거고,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정보의 풀을 만들어 놓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교육할 때 옆 사람한테 되게 물어보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이 궁금한 것들을 DB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용어가 뭐야라고 하면 챗봇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챗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 학습 강화, 그리고 학습한 거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 학습 수행 보조, 그리고 온보딩 교육,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아마 MBN에서 김주화 앵커나 이런 부분이 AI로 텍스트만 치면 아나운서, AI 뉴스를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도 지금 이스트 소프트,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 소프트랑 같이 만들고 있는 기술이고, 실제 12월에 하나를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 치면 컨텐츠가 나오는 형식이고요. 이게 좀 필요했던 이유가 영상을 보여주면 더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과정을 기획해서 영상 서비스까지 가는데 기간이 보통 한 1개월 정도가 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용 단축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는 되게 좋은데 강사의 딜리버리 능력이 없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AI로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채팅으로 치면 바로 그냥 영상으로 나오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민영 강사님인데 이분의 어떤 8시간 정도의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음성을 다 땄어요.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를 치면 영상이 바로 나오는 기술까지 지금 접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가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 교육 현장에서 가장 쓰이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VR, AR, 메타버스 플랫폼들인데요. VR 같은 경우는 주로 재난이나 직무 교육에 많이 쓰이는 케이스가 많고요. 특히 의료와 항공 쪽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뭐냐면 의료와 항공은 교구제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VR로 만든 경우가 더 싼 경우가 많아서, 여기 벤더빌트 대학의 초음파를 진단하는, 초음파를 검사하는 교육을 지금 VR로 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기계가 엄청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예 VR로 제작하는 거고, VR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한 거를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되게 높다는 건 되게 많이 증명이 돼 있고요. AR은 솔직히 되게 많이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HRD적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워크프로랑 결합이 되는 경우, 지금 DHL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핸드폰을 비춰보면 이게 언제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보이는 거예요. 일일이 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AR이랑 결합돼서 업무 프로세스를 높여주는 거죠. 보잉 항공사 같은 경우는 보잉 항공사의 배선을 점검하는 분들은 이렇게 도면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기구를 들어서 손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R을 활용한 게, AR 글래스를 씌워주고 보는 거에 AR 도면이 같이 뜨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류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AR은 워크프로 안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최근에 제페토나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쓰이는 분야가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온보딩 교육, 신입사원 교육, 팀빌딩 행사, 약간 재미가 관련된 교육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가 지금 뭐 교육을 다 바꾼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그 전화 수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화 수학?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화 영어는 들어보셨죠? 네. 전화라는 기술이 어디에 맞는 거죠? 어학 교육에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AR, VR들이 맞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메타버스로 무슨 교육을 할까가 아니라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온보딩, 팀빌딩, 사내 행사입니다. 겟더타운이나 젯배터는. 근데 물론 기술이 더 발달하면 훨씬 더 어떤 상호작용의 어려운 부분, 디지털에서 이런 부분을 구현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직업훈련의 디지털 전환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교육의 목적.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더 성과를 높이는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큰 방향은 확실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대부분의 직업 훈련이 일어나는 공간은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프로라는 거죠. 업무 현장에 디지털 기술로 다가가는 것들로 바뀌어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